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2일 목요일 캐퍼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헬라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재임 당시 기밀 문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공정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별검사에 한인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 연방검사장이 임명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가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노동부가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14개월 만에 최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내일 1월 13일은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이자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고 한인들의 기여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미국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다며 한인들과 한인 커뮤니티의 역할을 평가했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내일 LA 한인회관에서 송저기와 태극기를 개양하는 형기 행사가 있으며 LA시 의회는 미주 한인의 날을 축하하는 결의안 전달 행사가 있습니다. LA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운타운 유니언 역에서 다저스 구장까지 스카이 건돌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가 추진 중입니다. 어머니가 한인인 캘리포니아 출신의 토미 에드먼 세인트루이스 카디너스 선수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회에 한국 대표팀으로 출전합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입니다. 1월 12일 목요일 캐퍼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렛츠 고!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미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없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camogigerelief.org. 네, 오늘의 첫 소식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 스캔들 관련 소식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역임한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국가 기밀문서를 사조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유사한 것입니다. 오늘 연방 법무부는 공정한 조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했습니다. 특별검사에 한인 로버트 허 전 연방검사장이 임명됐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기밀 문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연방 법무부가 공정한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했습니다. 특별검사에는 한인 로버트 전 연방검사장이 임명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메리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특별검사에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인인 허 특검은 법무부 수석 차관보를 거쳐 2018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냈으며 한인으로서는 최고의 연방검찰 출신 인사입니다. 특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위해 주로 임명되며 독립성을 가지고 사건 조사에 임하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 기밀문서를 유출했다는 이번 의혹은 중간선거 직전인 작년 12월 2일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 문건이 발견된 사실이 지난 9일 뒤늦게 공개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델라웨어 사저에서도 기밀 문건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파문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법무부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특검 임명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사실을 인정한 직후 나온 것입니다. 백악관과 법무부는 특검 임명에 대해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비슷한 사안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처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퇴임 당시 100건에 넘는 기밀 문건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연방수사국 FBI로부터 플로리다주 마르라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았고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이를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치솟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6.5%로 14개월 만에 최소 인상폭을 나타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지 기대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방노동부는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2021년 12월에 비해 6.5%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6개월 연속 CPI가 감소한 것이며 지난 2021년 10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소폭의 상승입니다. 지난해 6월 9.1%까지 치솟았던 CPI 상승률은 10월 7.7%로 둔화한 데 이어 12월에는 6% 대중반까지 내려온 것이어서 인플레이션 완화되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CPI는 11월에 비해서는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는 오히려 물가가 내려간 것입니다. CPI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 사태 발생 직후인 2020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최근 에너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식료품 가격 상승폭도 둔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복원되고 소비자들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자동차와 컴퓨터 등 상품의 가격이 떨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12월보다 5.7%, 11월보다는 0.3%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1월 상승폭 0.2%보다는 다소 늘었지만 지난 8월과 9월에 기록한 0.6%와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12월 CPI에서 인플레이션 압력 감소가 확인됨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카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일이자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고 한인들과 한인 커뮤니티의 기여로 미국이 더 풍요로워지고 미국의 위상은 더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의 축하 성명 정리해드립니다.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는 1월 13일 미주 한인의 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기념 성명을 발표하고 한인들의 기여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미국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다며 한인들과 한인 커뮤니티의 역할을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화상으로 진행한 미주 한인의 날 커뮤니티 리더 브리핑에서 발표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평화와 민주주의, 안정에 대한 위협 속의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오늘날 우리는 한국과의 철통 같은 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다며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가 어느 때보다 강하고 활기차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사는 미국인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미국 문화를 풍성하게 만들고 다양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한미 양국은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한인 커뮤니티가 미국에 기여한 모든 것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주 한인의 날을 축하한다며 120년 전 오늘 102명의 한국인이 새 시작을 찾아 하와이에 도착했고 그들의 용기는 우리의 새로운 전통과 관습에 영원히 아로새겨졌다고 한인 미국 이민 12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날 한국인들은 산업과 공동체를 강화하고 고유의 재능으로 미국의 발전에 기여해 과학과 문화, 의료, 신산업을 발전시키고 스포츠에서 역사를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인들의 이야기가 아메리칸 주름이라는 약속에 영감을 주길 바란다. 함께하면 우리는 더 강해진다. 같이 갑시다라고 메시지를 맺었습니다. 이날 미주 한인의 날 커뮤니티 리더 브리핑에는 백악관에서 에리카 모리츠 구 부보좌관, 한나 김 아시아 태평양계 정책고문, 필립 김 대외협력 선임고문 등이 참석했고 한인사회 리더들이 화상 브리핑에 함께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내일은 미주 한인의 날과 이민 120주년 기념일을 축하하는 행사가 LA 한인회관에서 열립니다. LA 정치인들과 한인 각계 인사들이 모여 성조기와 태극기를 개양하는 형기 행사가 열립니다. 시의회에서도 한인의 날을 축하하는 결의안이 발표됩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은 120년 전인 1903년 1월 13일 한국인 102명을 태운 미국 상선 갤리코가 인천 제물포항을 출발한 지 21일 만에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한 날입니다.
이민 선조들이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이날을 기념해 연방의회는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한인 이민 120주년이 되는 내일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해 LA시 의회와 LA 한인회에서는 각각 뜻깊은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내일 오전 9시 LA 한인회에서는 LA시 정관계 인사들과 한인 정치인들이 모여 성조기와 태극기를 개양하는 현기 행사를 갖고 한인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게 됩니다. 이어 내일 오전 11시 LA시 의회는 미주 한인의 날 120주년을 맞아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이 함께 한자리에서 한인의 날을 선포하고 기념하는 결의안을 전달합니다. LA시의회는 지난해 불거진 시의회 인종차별 스캔들로 회의장이 어수선해질 것을 우려해 예전과 같은 선포식과 프레젠테이션 행사를 갖지 않고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퍼블릭 커멘트를 할 예정이며 유일한 한인 시의원인 존리 의원이 기념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존리 시의원은 연설을 마친 뒤 참석한 한인들을 소개하고 결의안을 전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지난해 LA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처음으로 3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를 기반으로 한 도로 안전 옹호 비영리 단체 Streets are for Everyone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LA에서는 총 309건의 사망자가 나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단체가 같은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온 교통사고가 300건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UC 버클리의 Transportation Injury Mapping System과 LA시 정부의 오픈 데이터 포털 자료가 사용됐습니다. 이 단체가 집계한 2022년 LA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2021년에 비해 5% 증가했으며 2022년과 비교하면 28%가 늘어났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9세에서 50세 사이 연령대가 가장 많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사망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건수는 178건이었습니다. 반편 사고 당시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죽는 경우는 10%에 감소했습니다. SAFE는 교통사고의 주 원인인 과속이 가장 많았으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운전 부주의가 2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카플라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운타운 유니언역에서 다저스 스테디움까지 스카이 건돌라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 화제입니다. LA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애슐리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다운타운 유니언 스테이션과 LA 다저스 스테디움을 하늘길로 연결하는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저스 전 구단주인 프랭크 맥코트와 LA 메트로는 다운타운 유니언 스테이션부터 다저스 스테디움 인근 샤베스 리빈을 연결하는 스카이 곤돌라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저스 구장 곤돌라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LA 에리아 래피드 트랜시트사는 총 3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2년간 공사를 벌여 오는 2025년에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곤돌라는 한 번에 최대 40명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맥코트는 3억 달러 규모의 스카이 곤돌라 건설 프로젝트를 LA시에 제안하기 위해 컨설팅 업체를 고용해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곤돌라가 건설되면 LA에 새로운 명물이 탄생하게 되겠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차이나타운 지역 주민단체들은 이 프로젝트가 이 지역의 혼잡을 부추길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곤돌라가 지나가게 될 지역의 주민들과 비즈니스 업주들은 곤돌라 탑승 시 사생활에 침해 우려가 있다며 이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비영리단체인 캘리포니아 엔다우먼트도 공정한 절차를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맥코트와 LA 메트로가 특정 업체와 단독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건설사가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플라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네, 오는 3월 일본에서는 2023년 World Baseball Classic WBC 대회가 열립니다. 이 대회에 미국 국적의 토미 에드먼 선수가 한국 대표로 태극기를 달고 출전할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인 에드먼 선수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계시는 영주권자 한인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토미 에드먼 선수가 도쿄에서 열릴 2023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한국 대표로 출전합니다. 한국 야구 역사상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하는 외국인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인 토미 에드먼 선수는 국적은 미국이지만 어머니가 한인이어서 WBC의 느슨한 국적 적용 때문에 한국 야구 대표팀으로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메이저리그 최고 수준의 이루수 수비를 자랑하는 에드먼은 한국어 실력이 그다지 좋지는 않다. 한국어를 배우려고 강좌를 듣기 시작했고 특히 한국 야구 용어를 배우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하며 태극마크를 달고 한국 대표팀으로 출전하는 이번 WBC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에드먼이 한국 국가대표로 뛸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은 지난해 여름입니다. 당시 한국야구위원회 KBO 사무국은 최상의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한인 선수와 차례대로 접촉해 WBC 출전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에드먼은 어머니가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한국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게 됐다. 여러 과정을 거쳐 최종 엔트리에 선발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에드먼의 풀네임은 토머스 현수 에드먼입니다. 에드먼의 어머니는 그의 뿌리를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미들네임에 한국 이름을 넣었습니다. 에드먼은 WBC 한국 대표팀 발탁에 부모님께서 기뻐하셨다. 한국을 대표할 수 있어서다. 한국의 동료들과 경기하고 훌륭한 선수들을 만날 수 있어서 흥분된다고 말했습니다. 에드먼의 합류로 한국 야구대표팀은 출전국 가운데 가장 수비가 뛰어난 키스톤 컴비를 갖추게 됐습니다. 한국은 오는 3월 8일 일본 도쿄돔에서 WBC 본선 1라운드 B조 첫 경기 호주전에 나선 뒤 일본, 체코, 중국과 차례대로 맞붙게 됩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20일 한인회에서 DMV가 Real ID 신청서를 출장 접수할 예정이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오늘 오후 4시까지 예약하신 분들이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DMV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접수를 할 예정이어서 250명 이상은 예약을 받기 어렵습니다. Real ID 신청은 내일 오전까지 서두르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2023년 1월 12일 캐플라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